내 삶의 전부를 맡긴 거지.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고 하얀 파도가 부서집니다. 여기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앞바다. 이른 아침부터 해녀들이 물질을 떠나고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오늘도 해녀들을 품어줍니다. 영도는 해녀 역사의 특별한 섬입니다. 고향을 떠난 제주 해녀가 처음 물질을 하고 정착한 곳이죠. 부산에서 유일하게 해녀 문화 전시관이 세워졌고 제주도가 기증한 제주 해녀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 사투리가 예사로 들리는 곳이기도 하죠. 이른바 육지 해녀의 첫 터전인 영도. 해녀 수십 명이 공동체를 형성해 물질부터 해산물 판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영도 해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나이는 5년생이고 이정옥 동사무총계 분회회장이고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심부름꾼으로서 이제 이 회장 역을 맡았어. 영도 태종대가 내 고향이지. 태종대 앞바다에서 18세부터 했어. 어머니 상군이시죠? 당군 쪽에는 가지. 한 15m 정도 깊은 바다에 가면 해삼 같은 거는 깔려 있어. 어머니가 영도 이쪽에서 제일 왕언니시죠? 여기서 한 60년 했어요. 나이는 36년생. 이름은 고복화입니다. 어머니 그럼 옛날에는 상군? 장군 쪽에 갔죠. 옛날만이는 못 오지. 옛날 같이 막 깊은 데는 못 가. 숨이 바빠서 깊은 데 가면 이거 나 무실까 싶어서 깊은 데는 못 가. 영도 태종대가 내 고향이지. 태종대 앞바다에서 18세부터 했어. 보통 해저들은 제주도 출항 해녀지.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여기 물질하러 왔다가 정착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제주도 부산에는 23살에 아저씨 직장 따라왔는데 제주도에서 배운 기술이 그뿐이라서 해녀들만 했죠. 물때 따라 하는데 목장원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종대 전체 다 해가지고 해양대 앞에까지 오전에 아침 7시에 들어가가지고 11시까지 작업하고 나와가지고 오후에 장사하고 비번일 때는 아침 7시에 들어가면 1시에서 2시 요 사이 놓고 어촌개원은 한 30명 정도 되고 물질하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되고 15살 때부터 했는데 헤엄치다가 해녀가 됐어요. 할머니도 해녀, 어머니도 해녀, 손지 내도 해녀, 제대로 해녀가 됐죠. 전복도 잡고 본 건 다 잡아요. 분수도 잡고 미역도 따고 성기도 잡고 자식 5남매 낳아서 그 키운다고 안 따는 거 없어요. 18살 때부터 네, 그때는 왜 18살 때부터 했냐면 아버지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1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삼남 삼녀의 장녀라 장녀여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없이 물질을 한 거지. 아주 천력이 내겠어. 추워서 같이 이렇게 있으니 어떤 순경 하나가 넘어가다가 아 해녀도 사람이네 이렇게까지 말 들으면서 우리 무력도 했어요. 해녀는 사람 아닌 줄 알았다고 지금. 어머니는 물질을 했는데 우도 사람인데 제주도 우도 해녀들 물질을 엄청 잘하거든. 근데 어머니는 잘 못했어. 물질을 해가지고 책임질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물질하는 게 부실하니까 장녀로서 내가 이제 배워가면서 한 거지. 아이들 키웠으니 그렇지 장군. 아이들 키우고 살았으니. 남보다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그때는 누님들, 언니들도 되게 잘해줬어요. 예, 해녀가 억수로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절반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없어요. 이 밑으로 끝나요. 젊은 사람이 있으면 양성하고 싶긴 한데 이제 바다가 점점 백태 현상이 나고 나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우리같이 해가지고 이 생계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얼마 전에 막내 해녀분 우리 어촌계 58세 저는 71년생이고요. 동삼 어촌계 막내로 입문한 조미진입니다.
2021년도 11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전 고향이 태종대고요. 직업은 스킨스쿠버 다이빙샵을 한 20년 넘게 했어요. 바다를 늘 보고 있다 보니 해녀의 뒤를 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녀분들이 연세도 일단 많으시고 과정이라는 건 일단 해녀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하고 다이빙을 하다 보니 환경적인 부분도 좀 살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선배님들이 계실 텐데 정답으로 임하실 건지. 물속 환경을 좀 찍고 싶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찍어서 많이 알리고 싶고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풀들도 안 자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게, 불가사리밖에 없어요. 안 보고 모르면 알 수가 없으니까 바다를 어떻게 살려야겠다.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바다를 보고 자라와서 아름답죠. 아름답고 물속은 신비롭고 늘 새롭고. 바다가 부모집보다 낫지. 가면 돈이 생기니. 어머니한테 가서 돈 달라 못하지. 바다에 가면 돈벌로 돈이 나오거든. 내 밥줄이지. 내 생명줄이지. 내 삶의 전부를 맡긴 거지. 영도 해녀촌에서 바라보는 바다만큼 확 트인 곳을 찾긴 어렵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잔물결에 눈이 부시고 묘박 중인 배를 보면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되죠. 영도 해녀들은 1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녀촌에서 파는 해산물을 입안에 넣으면 바다향을 머금은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성게알을 올린 김밥을 먹으러 많은 관광객이 찾기도 하죠. 하지만 영도 해녀들마저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50대 막내 해녀가 들어왔지만 고령 해녀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죠. 환경적인 문제로 바닷속 해산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인 영도 해녀. 그들의 숨빗소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언제까지 물질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 87세도 하고 있거든. 물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건강한데 건강이 허락하면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지. 건강이 허락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 언제까지 바다에 들어가실 거예요? 몸이 건강을 안 아프면 들어가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또 올 거예요 저희. 오지 마세요. 왜요? 원래 박수 칠게요. 자 하나, 둘, 셋. 짙은 바다에도 물결은 반짝입니다. 여기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 오래된 어선에 올라탄 해녀들이 새벽부터 물질을 준비합니다. 물안경을 닦고 고무옷을 입고 바다에 풍덩 뛰어듭니다. 다대포항은 부산 서쪽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입니다. 돛배를 탄 제주 해녀들도 영도에 도착하기 전 다대포에 들렀죠. 제주도와 부산 출신 해녀 20명가량이 이곳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다대포항을 기점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인근 여러 섬 주변에서 물질을 하고 잡아온 해산물을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다대포 해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어머니들 우리 다대어촌계 해녀분들은 몇 분이시고 뭐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해녀는
25명인데 5명은 비계원, 또 20명은 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20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어촌계 해녀분들 나이대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젊은 사람이 64살, 그 다음은 70살 다 후반. 제일 고령이신 분? 고령은 86살, 지금 현재 나이로 87살. 어머니도 지금 계속 물질하고 계시죠? 예, 잘합니다, 물질. 어머니 고향은 어떻게 되세요? 제주도 물질은 17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야 쭉 혼자 지금 이제 몇십 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막 물질하고 그래 하니까 처음에는 취미삼아 이제 했지, 같이. 다니다가 그 질로 이제 나이도 먹고 또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해서 그래 했어요. 배는 언제부터 타셨어요? 얘도 좀 일찍 탔지, 한 25세. 다대포 안에 바다는 좀 어때요? 옛날보다는 없는데 미역 같은 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고 해상 같은 거 뭐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어머니 잡으신 거 중에 비싸게 팔렸다거나 혹은 뭐 이게 제일 귀한 거였다 뭐 전복이지 뭐. 첫째는 전복, 성게, 말똥성게, 해삼 주로 이게 최고 아닙니까? 이제 돈 제일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게 전복. 전복 중에 제일 큰 사이즈가 얼마만 했어요? 전복은 한 마리당 얼마 안 하고 키로에 1kg에 넘기는 게 10만 원. 모자성, 모자성. 자랄성, 지성. 부산 앞바다에 사는 해산물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대포 해녀들도 수산 자원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으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협과 지자체는 종폐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근 다대포 앞바다에는 4cm 크기 전복 종폐가 뿌려졌습니다. 먹이로 삼을 해조류 주변에 두면 3년쯤 지나 좋은 상품이 되기 때문이죠. 제주도 우도에서 왔습니다. 물질은 내가 제주도 우도에서 12살에 배워가지고 13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조퇴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조퇴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들은 내만 한 게 아니고 다 같은 반들이 다 하니까 그래가 같이 이제 하면은 조퇴를 해줘. 1시간 수업 끝나고 그러면 막 다른 박질 하면서 와가지고 49년 5월 27일 박정숙. 고향이 어디세요? 제주도. 언제부터 물질 시작하시고? 내는 한 10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23살 찌집밭질로. 내 시집 올 때는 우리 아저씨는 배 탔어요. 이제 아저씨하고 바다에 이제 우리 배 타고 물질했어요. 평소에 물질 하시는 날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1시 반에 입항, 아침 8시 반에 출발. 어머님들 몇 분 이렇게 같이 다니시죠? 같이 우리 한 20명 같이 다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배에 4사람. 그 정원이 있어. 우리 배에 이제 정원이 5명이 이제 아저씨 때 보면 4사람. 그러면 지금 이제 작업복은 어디서 배 안에, 뒤에 천막 시설해놓고 뒤에서 갈아요. 잡아오신 거를 어떻게 사세요? 3회, 시장에서 팔아요. 우리 다대포는 다른 어촌계랑 비교해가지고 좀 다대포만의 특별한 게 좀 뭐 있을까요? 부산 전체에서도 생산량은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돼. 낙동강 민물반, 짠물반 하는 데가 고기도 잘 놀듯이 여기가 많이 생산이 잘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 뭐냐면 우리가 해삼 잡을 때 딴 동네 우리도 다 이래 모임을 가지고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해삼 없다거든요. 없을 때도 우리는 나오거든. 요즘은 이 동생들이 저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 스스로가 좀 구해지네. 이제 좀 춥고
겨울에는 좀 추위가 좀 타고 그럽니다. 이 물질하면서 뿌듯한 일 이런 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요. 무력과 하의 일이 뭐 아이도 공부시키고 먹고 살 해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녀들은 건강하고 운동도 되고 그래야 이제 후배들 상승 그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지. 이 직업이 제일 좋아해. 저한테는. 다대포는 영도 등 부산 다른 지역보다 해녀를 떠올리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인근 섬을 찾는 낚시꾼이 아니라면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이 낯설겠죠. 다대포는 물질하는 환경도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컨테이너로 된 탈의장도 없어 해녀배 뒤편에 설치한 천막에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입니다. 부산 서쪽 바다를 지켜온 다대포 해녀도 점차 소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죠. 그래도 다대포 해녀들은 끈끈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나 특별한 날에는 바다에 막걸리를 뿌리며 용왕에게 모두의 안녕을 빌기도 하죠. 지금도 해녀들은 물질을 하기 전 바다 위에 모입니다. 커피 한 잔에 수다를 곁들이기 위해서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다대포 바다는 그들의 숨빗소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바다 나가실 때 이렇게 소주 한 잔 뿌리거나 뭐 이런 거 하신 적 있어요?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정월 초하루 이럴 때 막걸리 한 병 사가 가가지고 다 이왕님에게 다 먼저 무탈하라고 그러게 이제 그때 정월이었는데. 했지. 막걸리 한 병 사가 가서 뿌렸어. 옛날 사는 거 생각하면 아이고 무서워. 물질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바닥이 보일 만큼 바다가 맑습니다. 여기는 부산 서구 송도 앞바다. 송도해수욕장 끝자락에는 아담한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 암나모촌계 귀퉁이에 탈의실과 장사 공간을 갖춘 작은 해녀촌이 있죠. 아침이면 파란색 소형차인 다마스가 이곳에 도착합니다. 해녀 3명이 다닥다닥 붙어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는 거북섬 일대로 이동하네요. 그래도 어머니하고는 쑥쑥하고는 다 챙기셨네요. 안 그러면은 안경에 서리가 끼고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서리가 끼면 밑에 가면 거의 안 보이잖아. 그 서리를 안 끼게 하기에는 쑥이 상 없어. 평소 이곳 해녀들은 용궁 구름다리 주변을 포함해 송도 바다 곳곳을 누빕니다. 암나모촌계 항구 주변 바다는 걸어서 물질을 가기도 하죠. 송도 암나모촌계에 등록된 해녀는 20명. 여전히 바다에 들어가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장사만 하는 해녀들도 있죠. 송도 해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강명순, 물질은 23살부터 했습니다. 지금 이 암남공원에서 있은 데는 한 50년 되고 34년생이고 임원순. 우리 나이 때는 공부도 못했고 경제적으로 돈도 영 없고 가만히 바닷가 와서 보니까네 무렵게 해가 나와가 팔아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라. 헤엄도 칠 줄 몰랐다가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몇 년 걸렸어.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서 물질하면서 그렇게 나는 이제 신랑을 만났지. 갑순이 갑돌이 걸 아래옷집에 있었거든. 친구같이 하다가 그래가지고 남자는 도둑놈이야. 우리 영감하고 이제 그 시절에 연애를 이제 했는데 친정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제주도를 갔다 배 타고 같이 들어갔지요.
내가 물질 배우러 간다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우리 시고모 집 가가지고는 그래 이제 살다가 우리 시고모가 이제 물질을 하고 이렇게 나도 이제 태학을 만들어 줄라. 그래 거기서 그래 시작을 해가 우리 영감이 대보러 왔더라고. 그래 와가지고는 이제 또 물질을 시작했지. 참 부끄럽 죽겠네. 우리 영감은 인물은 없어도 마음은 좋거든. 어머니도 상군이었어요. 상군은 아니었어. 귀가 땡겨가지고 깊은 데를 못 들어가더라고. 귀 아파가지고. 4, 5m밖에 못해. 저런 사람들은 한 10m씩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억수로 해가 오는데 나는 그래 못 해봤어. 옛날 사는 거 생각하면 아이고 또 물질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우리 때는 전부 다 니나 없이 힘들었어요. 잡아온 거는 이제 양손에 들고 가서 파도 없이 이렇게 걸어가고 걸어오고 얼음 같은 물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불 피워놓고 불 추고 좀 따뜻하면 또 들어가고 자식이 있어가 해녀 한다고 하면 못하거나 하고 싶어. 송도바다를 누비던 다른 해녀들은 암남공원 해녀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물질을 하던 바다 앞에 아직 터를 잡고 있는 셈이죠. 고무대야만 두고 해산물을 팔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가게에 해녀 2명씩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에 장사하는 공간이 모두 무너져도 다시 모여 상생하고 있습니다. 간판역이 왜 2개가 됐냐면은 전에 저절로 다 집이 다 지집 하나씩 전부 다 있었어요. 삼각으로 열에 딱 있었는데 태풍에 가지고는 팍 다 실어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할애장이든 뭐든 뭐 있는 거 그냥 싹 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 땅 날라가고 우리가 지으려하니까 이제 여기 우리 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저기는 못 지라는 게라. 그래서 저기 한 사람들이 저거는 나가지는 않을까 이거. 내라도 나가라 하면 못 나가지. 한 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둘이서 그래서 전부 다 쭉 그렇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사이좋게 그래 굳이 하면서 해. 10월달에 한 번씩 바깥 번호를 갖다 열었다가 딱 집에 던지면은 지 복대로 줬은 거 지 집은 게야. 왜냐면은 저 끝에는 겨울 되면 장사가 추워서 안 가는 기라. 여름엔 또 대박이고 중간에가 제일 좋지. 어머니 좋은 자리 많이 뽑으셨어요? 많이 못 뽑았어. 좋긴 하죠. 그래도 예. 다 가족처럼 다 해녀들끼리니까. 어머니한테 그러면 해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해녀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노네. 일하는 거 힘들었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는 괜찮았으니까. 어디 빌리러도 안 가지. 그날 와서 벌면은 먹는 거 나오니까. 나는 해녀를 안 했으면 우리 아들처럼 못 미겠어. 너희를 못 미게 살렸을 거라. 바다는 어머니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 내인데는 좀 바다가 소중하지요. 진짜 소중해. 바다만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이날 평생도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이 바다 물 가지고 우리가 저 하고 있으니까. 송도 암남어촌계 해녀촌에는 물질하는 해녀가 5명 남았습니다. 아침에 모여 수다를 떨다가 물질을 마친 후에는 장사도 함께 하죠. 이곳 해녀촌은 아담한 항구와 송도 바다가 담기는 전망 덕에 SNS 핫플레이스로 꼽힙니다. 암남공원 해녀촌에서는 7, 80대가 된 왕년의 해녀들이 오전부터 장사를 준비합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많은 외국인이 찾을 정도로 입소문이 난 곳이죠. 젊은 세대에게 숨은 명소로 떠올랐지만 정작 나이 든 해녀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맑은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는 손에 꼽히죠. 송도 바다는 그들의 숨빗소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요 바다 주변에 계속 바다 보는 안 죽으지. 이제 나이가 다 됐으니까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죽고 나면 못 보는 거지.
광안대교와 넓은 바다에 햇살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앞바다. 요트와 어선이 정박한 남천항 귀퉁이에는 조그만 해녀 탈의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준비를 마친 해녀들은 바로 옆 계단으로 바다에 들어갑니다. 남천항은 도심 해안가에 있는 작은 항구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과 용호동 사이 바다에 자리하고 있죠. 해녀들도 물질을 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천 해녀들은 광안대교 밑으로 가며 넓은 바다를 누빕니다. 남천항 주변 방파제를 따라 각종 해산물을 건져오기도 하죠. 해녀들을 도와주는 삼촌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시장까지 해산물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도심 속 남천 해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다 담치고. 한 더 쳐주세요. 자, 잠깐만. 광안대교 가면 저는 밑에까지 들어가요. 47년생이고 여기서 작업하기는 40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고 강순희입니다. 우도에서 14살부터 해녀를 했고 26살에 부산에 와서 영도 청학동에서 이제 요 남천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4학년 올 11일생 노봉금 남촌해녀입니다. 기장에서 23살 때 왔지. 그래 50몇 년 됐지. 술집이 말해가지고 바다를 없는 줄 알고 자식만 돌보려고 왔는데 이제 시장을 한번 찾아가 오니까 해녀들이 막 팔고 있더라고. 여기도 바다가 있고 해녀가 있구나 이리 생각해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선배 언니들이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서름만 받고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많이 잡히지. 여기 진짜 뭐가 참 소득이 많이 올라와. 전복, 소라, 굴, 멍게, 문어 소득 많이 올지 사실은. 광안대교 밑에는 뭐 많습니까? 멍게, 해삼, 멍게 엄청나게 많이 따요. 그때는 한 번 들어가면 200kg, 300kg씩 따가왔어. 지금은 없어. 오래돼 가니까 없어. 이제 몸이 늙어가니까 이제 그 바다도 늙어가는 거야. 바다도. 옛날에 많을 때는 몇 분 정도 했어요? 많을 때는 억수 많았대요. 언니 해녀 옛날에 많을 때는 얼마나 됐노? 22명이지. 같이 다 작업했지. 이제 그 어르신 다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이제 우리 식구만 5명 남았지. 거의 이제 막내들 5분 막내이지. 남으신 거예요? 맞지. 이거 어깨에나 좀 내주세요. 잠시만요. 어머님도 이제 5분 남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나가고 계세요? 우리 탈의실이 저 밑에 있거든. 이제 한 7시 반에 나와가지고 이바오 좀 하고 스트레스 좀 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9시쯤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다 별도로 나와.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 많이 하세요, 아침에? 우리가 참 근무하지만은 또 물에 가면 그만 소득 올라온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하기 싫으면 야 오늘은 작업하지 마 쉬자. 같이 놀다가 올라가고 그래. 그러면 또 단합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처음에 저기 탈의실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와보니까 탈의실이 없어. 3명 공간이 요만큼 한 데가 있어요.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모닥불 피워가지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그러더라고. 지나가던 분이 와가지고 그거를 목격을 했어요. 시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가 보더라고. 부산시에서 저거를 고맣게 이제 지어줬어요, 탈의실을. 밑에 뭐 바다 뭐 많이 더러워지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조금 그런 건 있지. 강한 내려발 상보통 이게 물이 안 나가거든. 광안대교 생기구로는 영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아지는 것 같아요. 뭐 안 생길 때는 태풍이 불고 나면은 바다가 깨끗해져. 지금은 들어가 보면은 파도가 쳐도 그 찌끄레기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잘 안 생기고. 이 광안대교 생기고로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진짜 막막해. 옛날에 이거 안 생길 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계속 들어가실 거네요. 그럼 내 몸 허락할 때까지는 해야지. 그게 또 운동이잖아요. 맞잖아요. 돈을 떠나서 이제는 젊을 때는 그럼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운동이고 우리 몸 허락할 때까지는 하는 거지. 어머니에게 여기 뭐 광안리 앞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안리 앞바다는 여기 가면은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따와서 우리 애기들 배부리 먹을 생각, 먹이는 생각. 그거 하나 집념으로 잡념이 하나 돋고 그 하나하나 주워오는 맛으로 잡념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바다 좋지. 우리 법이 한 가지 엄마 품속 가면 더 좋지. 고기도 뚜러 같이 막 놀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물질할 때면 고기 옆에 다녀요. 거기 따라와, 만약 우리 호미가 이렇게 끓으면은 그 뭐 초아물라고 와 따라 땡겨. 광안대교에는 오늘도 많은 차량이 오갑니다. 반면 남천항 주변에서 물질하는 해녀는 손에 꼽힐 정도로 줄었습니다. 남천어촌계에 남은 막내 5명마저 건강 문제로 다 함께 바다에 가진 못합니다. 이제 3명 정도 바다에 가거나 혼자 물질을 하기도 하죠. 남천 해녀들이 누비던 바다도 매립과 개발로 줄어든 지 오래입니다. 해산물이 넘쳤던 바다는 사라졌고 이 자리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해변은 점차 화려해지지만 해녀도 바닷속 물건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남천항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해녀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 위에 주황색 태왁이 떠 있어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남천동 바다는 그들의 숨빗소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옮기라. 힘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그랬잖아. 우리 용당은 바다가 없어져 있어. 여기도 매립된 거예요, 다? 다 매립된 거. 여기 싹 다 바다였네, 그러면. 해녀라 해도 다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 바다에 물에 들어가도 눈물 난다니까. 그런 생각에 난 눈물이 나. 그거를 못했어. 짙은 바다 위에 어선과 보트가 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남구 백운포 앞바다. 해안가 갯바위에 파도가 치고 바다 한가운데는 긴 방파제가 있습니다. 백운포는 용호동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바로 옆 용당동과 함께 해안가 일대 넓은 지역이 매립된 곳이죠. 횟집 같은 식당이 주변에 남아있지만 다른 부산 바다보다 찾는 사람이 많진 않습니다. 이러한 백운포 갯바위에도 해녀가 있었습니다. 용당동 바다가 매립되면서 용당 해녀들이 이곳 백운포에 터전을 잡은 거죠. 사라진 용당어촌계에서 활동한 해녀는 이제 1명만 남았습니다. 용당 해녀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는 일이 많아서 무례권은 안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좀 사는 게 빡빡해.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70년도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용당서 주로 다 했지. 우리가 매립되고 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항망으로 넘어가가 저기 이제 컨테이너 부조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 배 어선이고 해녀고 다 이제 폐지된 기라. 어촌계가 폐지됐어. 매립되기 전에는 한 15명 어촌계에서 이제 어디를 이제 보내준다 이랬지. 바다를 매립하게 되니까. 배들은 자기가 간다는 데로 이제 보내주고 탄 사람도 있고, 해녀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남아는 사람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회사 생활 한다고 다 가고 딴 데로 가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살자 이래가 3사람만 일로 넘어왔어. 다 안 한다 해서. 일로는 용호동이라, 이게 용호동 땅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옮기라. 그 언니는 장사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언니는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래 결국 나 혼자 남으니까 그냥 혼자만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작년 6월 달까지는 했을 거라. 우리 집에 아이들도 하지 말라 하고 나도 힘에 붙이고, 역수로 힘에 붙여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야. 근데 해녀들 해가 오는 물건 보면 가고 싶어.
작년까지 쓰시던 뭐 태학하고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어요. 이거 태학. 저 한번 안에 좀 가서 봐도 되나? 응, 가대. 네. 수경하고 우리 발은 저 안에 있어.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저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동생한테 이거 해달라 했지. 지금 누나 돈 벌라고 이거 만들어준 지가 한 10년 됐을 거야, 이거. 이거 녹이 다 쓸어붙네. 노니까 녹다 쓰러졌어. 이거는 뭐 할 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문어 잡을 때. 문어 잡을 때? 응, 이거는 이제 그냥 뭐 그 정도 이렇게 꺼서내고. 사람 무기지게. 이거 무기야, 쉽게 말해서. 이거 무기. 이거는 납벨트 이거 헐에 차는 거죠? 응. 6kg 하시나? 이게 하나당 1kg예요? 몰라. 6kg 더 차지. 보통 이렇게 6개 하시네. 아니 옛날에 이거 4개 차가 했는데 4개 좀 있을 차고. 때는 이제는 한 내 두개 달라지더라고. 그게. 바다가 진짜 좋다 하니까 하긴. 물질할 때는 그러면 이 바다로 일로 그냥 들어가가. 태화 이거 하나 들고 요거 이것이 목숨이지. 이거 하나 이제 의지해가지고 물에 들어가시는 거야. 저기까지 가는. 돌리는 데가 돌이 생기지. 돌이 없어. 아이고 이거 오래 안 썼더만 묻어붙네. 다 묻었다 이거 어쩌고. 아니 이건 뭐 털면 되는데. 어머니 그러면 저기 요까지만 살짝 걸어가면서 여기 뭐 어디까지? 요 앞에까지? 저 위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바다가 어디까지인지만 대충 이렇게 뭐 자갈마다 요 바로 뒤에 있나? 나 그때까지 못 걸어가. 그러니까 우리 거기까지 안 가. 그냥 여기 앞까지만 걸어가는 거 그것만 좀 가보자. 하면 안 그럼. 돼. 아이고 막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가보자. 예전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많았지. 바다에 오염도 되고 바다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절로 막아지니까 이 안에는 완전히 물이 죽어서 먹어갖고 우리 용당은 바다가 없어져 있어. 아예 없어졌네. 완전 가볍지. 저기도 매립된 거예요, 다? 다 매립된 거지. 지금 저 최공원 한 데까지 바다잖아, 다. 여기 싹 다 바다였네, 그러면. 이거 옛날 물질하는 바다 더 훨씬 넓었겠다. 바다가 얼마나 컸다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그랬잖아. 혼자 남으셨는데 좀 외롭진 않으셨어요, 물질하는데. 외롭진 않았어. 그냥 그 사람들 오면 같이 들어가가 같이 하다가 그 사람들 나갈 때 되면 같이 나오고. 옛날에는 막 저기 경계 넘어가면은 되게 싸우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안 해. 그전에는 늘 싸웠고 막 파죽서 가고 별짓을 다 했어 진짜.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도 우리 해녀가 적고 갈 데가 없으니까 봐주는 거지. 지금은 사이가 좋아. 오면 꼭 인사하고 같은 고향이니까 그러면서 살아. 추억 있는 장소나 뭐 그런 데는 없으세요? 우리 추억 있는 데는 저 다 매립해보니까. 매립한데. 그제가 추억이. 그때는 어땠는데, 매립되기 전 바다는? 바다가 좋았지. 수심도 얕고 물건도 많이 나오고 좋았지. 해녀 하시면서 장점은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장점, 그날 가서 돈 많이 벌어온다는 장점. 욕심을 좀 부리지. 그리고 하나라도 더 해야겠다는 그런 거. 그래가 이제 뭐 구물에 걸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우리 아이들은 운동회 때는 한 번도 가본 역사가 없어. 이모한테 부탁하거나 짜장면 한 그릇을 못 사줘봤어. 돈 번다 치고. 그런데 지금은 운동 때 돌아와가 아이들이 막 뭐 사고 막 이래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새끼들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에 난 눈물이 나. 그거를 못했어. 한 번도 해줘본 역사가 없어. 잘난 돈 번다고 바다에만 살았지. 새끼들 소풍 갈 때 한 번 안 따라가고 진짜 맛있는 거 한 번 못 사줬어. 그래가 살았어 인생. 그게 자꾸 생각해 나가. 그때 좀 해줄 건데 그날 안 오면은 꼭 죽는 것 같아. 나가 오늘강 벌지 않으면 죽을 거구나 그런 생각해서. 다행히 우리 해녀들이 다 그랬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루라도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갔다가 또 물에 파도가 치든가 물이 어두워서 못해가 돌아오면 아이고 아이들 따라갈 거를 이 생각하면서 오고. 해녀라 해도 다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 다 하지. 바다에 물에 들어가도 눈물 난다니까. 진짜 아이고 오늘 아무것도 못 잡는데 그냥 따라갈 걸 이런 생각이 들어 눈물 나. 해녀를 안 했으면은 뭐 하고 싶으신 직업 이런 건 없으셨을까? 해녀 안 했으면 옷 만드는 거 했으면 좋겠더라고. 옷 러니가 이거 해가 밥벌이 안 된다. 그래가 그걸 안 했지. 이제는 눈이 안 보여가 틀 그거 실도 못 깨. 거실 꾸몄는데 그거를 못 이루고 그냥 가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용당 해녀는 오늘도 백운포 앞바다를 지킵니다. 젊은 시절 누비던 용당동 바다는 매립됐지만 바로 옆 용호동 갯바위에서 그 일대를 바라봅니다. 그는 지난해까지 백운포 바다에서 2차례 물질을 했지만 올해는 건강 문제로 한 번도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용당의 마지막 해녀는 바다를 떠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물질하던 해안이 사라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바닷가에 와야 숨이 트인다고 합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많았던 용당동 바다는 이미 사라졌고 마지막 용당 해녀도 물질을 이어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 바다는 해녀들의 숨빗소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머니 계속 쓰시는 거? 이게 밑이고. 요것도 그럼 좀 빌려가도 돼요, 저희? 응. 어머님 쓰셨던 거 한번 써보고 싶어갖고, 우리도. So come on, let's make this new moon shine all day. Let's make this world do everything you say. It's so easy and so wonderful to feel this way. 해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공용 화장실 이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해녀란 자부심을 얼마나 떳떳하게 가지는지 모른다. 푸른 바다 위에 갈매기가 쉬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기장군 연화리 앞바다. 해녀촌에는 해산물을 파는 가게가 다닥다닥 모여 있고 사람들 발길도 계속 이어집니다. 해녀들은 선박을 타고 물질을 떠나며 해산물을 한가득 안고 돌아옵니다. 기장군 바다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해녀를 품고 있습니다. 18개 어촌계에서 500여 명이 활동하죠. 부산시 신고 해녀의 80%에 이를 정도입니다. 시남어촌계 해녀들 터전인 이곳 연화리는 기장군에서 해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입니다. 해녀들은 기장군 특산품인 미역부터 해삼, 군소, 뿔소라 등을 바다에서 가져옵니다.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잡는 앙장구라 불리는 말똥성게도 명물로 꼽힙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기장군 해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하나, 둘, 셋, 됐나? 내 소개 한번 미쳐버리겠네. 그러자 내 소개 한번 해보자. 네, 50년생이고 김정자인데 신안마을에서 74년을 살았다. 저는 연화리에 사는 해녀 48년생 정안선이라고 합니다. 또 연화리에서 태어나서 연화리에서 살았어요, 줄곧. 저는 정정순이고요. 64살. 태어난 곳은 연화리. 물질은 몇 살 때부터? 꼭 몇 살부터 했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놀이 삼아 했는 게 해녀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여름에 더우면 그냥 강이 없으니까 바다가 그냥 운동장인데 자연스럽게 배운 게 해녀질이에요. 물질 했는 거는 아마 15살 이 정도 됐을 때부터 했어요. 그 정도부터 해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한 10살 먹어서부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될 입장이니까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하게 된 게 오늘까지 하고 있거든. 나는 대한민국에서 해녀란 자부심을 얼마나 떳떳하게 가지는지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 해녀들이 전체가 한 12,000명 된다. 제주도가 한 9,000명 되는데 제주도 다음에 기장군이 많아. 530명이라 기장군이. 이제 작업하는 사람은 한 300. 시남어촌에서는
물질 같이 나가시는 게 한 번에 몇 분 정도씩 나가시죠? 한 11, 12일에 이제 매일 나가는데 지금은 다 이제 연세가 많고 연로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30명씩 이래 됐어요. 옛날에 어떤 거 많이 잡으셨는지. 봄 되면 이제 해삼, 군소, 이제 요즘은 이제 성게, 겨울에는 이제 말똥성게. 말똥성게 한강구가 기장에서 유명하죠? 유명하다. 100% 수출해. 일본서 최고 알아주는 게 동해 거라. 그게 아까운이라거든. 동해 게 최고 좋아. 그 다음에 기장 거라. 보라성게가 무라사키라 일본 말로. 무라사키는 기장기 최고고. 기장 미역도 유명하잖아요. 기장 미역 좋지. 우리 미역 얼마나 좋노. 미역은 내 큰 소리 치고 파는 게 우리 기장 미역 아이가. 기장군 해녀들은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5 짝을 지어 물건을 건져오기도 하지만 바닷속을 살리는 일에도 힘을 모읍니다. 망태기에 해산물 대신 불가사리를 가득 담아오는 작업이 대표적이죠. 해산물을 먹이 삼고 번식력도 강한 불가사리를 일정 기간 합심해 건져옵니다. 시나모총계 해녀들은 해녀 문화 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합니다. 각종 체험이 가능한 해녀학교 설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알리고 젊은 해녀가 대를 잇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죠. 제일 먼저 급한 거는 우리 해녀들 탈의장, 해녀 체험 학교를 한다 해도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더 힘들겠지. 해녀 학교를 한다면 그냥 이 해녀라는 이 직업이 그냥 놀이 삼아 물이 무섭더라도 자주 접하다 보면 그 물도 정말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가르칠 게 많지. 태학도 만드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고무옷도 어떻게 입는다 하는 걸 배워야 되고, 낫도 어떻게 차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고, 되게 쉬워 보여도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다 힘들어. 그걸 다 해낼지 안 할지 그게 문제라. 의지가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우리 총무부는 안 되면 머리를 막 눌리였자 막. 직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해녀 문화로서 즐길 거리로 배우면 좋겠어요. 해녀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에 제한 안 받고 직장 생활 한다 하면은 상사들 눈치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재수가 좋아갖고 많이 헤어 잡아오면 좋고 못 잡아오면 또 내일 또 많이 또 할 수 있고 근심이 없어요. 아 오늘 밑에서 이렇게 걱정하다가도 바다에 들어가면은 사 없어지니까 아 오늘 내가 뭘 한 마리 더 잡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밖에 안 난다니까. 해녀라는 직업이 진짜 좋아요. 어머니한테 바다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바다는 우리 엄마 품속하면 더 소중하다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최고 힘들 때 이 바다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둔다. 우리 생활 터전이다 보니까 정말로 엄마 품속 같고 엄마 생각한다면 내가 눈물 날라 하거든. 그냥 한없이 큰 품이라고 생각해야지. 나를 보담아 줄 수 있는 큰 울타리. 기장군은 부산에서 나고 자란 해녀들이 많은 곳입니다. 시남 어촌계만 해도 기장에서 태어난 해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 출양 해녀가 대다수인 영도구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다른 지역보다 해녀가 많아도 기장군 역시 그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시남 어촌계에도 10여 명은 꾸준히 물질을 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바다에 들어가긴 힘든 해녀들도 많습니다. 주변 개발이 이어지면서 바닷속도 예전처럼 맑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장군은 부산 바다에서 해녀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장 바다는 그들의 숨빗소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염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 일본 원전도 저리 샀고 다들 저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해상 풍력을 하면은 바다에 고기고 뭐 어패류가 서식을 못해요. 그 주변에는 소리가 워낙 웅장하고 크니까 다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바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깨끗하고 조용한 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영도부터 해갖고 지금 쫙 넘어오고 있거든요. 어머니 해녀 어머니시죠? 하나 둘 셋.
기억에 남는 일은 이쪽으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 40년 해졌지. 처음에 할 줄 몰랐어요. 개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시청가 시바가 얼마나 놀래지겠습니까? 고맙다 하고 싶죠. Last summer, you were holding my hand. Last summer, you were laying in my bed. Last summer, we were more than just friends. That was last summer. That was last summer when you were holding my hand. Last summer, you were laying in my bed. Last summer, we were more than just friends. But that was last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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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등대 뒤로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여기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 평화로운 항구에 어선이 나란히 떠있고 반짝이는 바다를 보려는 사람도 끊이질 않습니다. 청사어촌계는 해운대 바다를 누비는 부산 해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고무잠수복을 입은 해녀 10여 명은 해녀 출입구를 통해 바다로 향합니다. 주황색 태왁은 청사포 앞바다에서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수십 년을 바다와 함께한 청사포 해녀들은 다릿돌 인근까지 물질을 떠납니다. 특히 오리발을 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화만 신고 물질하는 여유도 보이죠. 청사포 해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54년 해녀 정영자입니다. 청사포에 시집 와서에 40년 동안 해녀 일을 해왔습니다. 52년생 청사포에서 물질하고 있는 김형숙입니다. 고향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53년생 김업입니다. 청사포 살고 있습니다. 한 25, 26살 때가 물질했지. 지금 한 40년 해졌지. 그때 청사포에 물질하던 해녀분들이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그때는 한 30명 됐지. 지금은 13사람 보입니다. 해녀분들은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은 없었어요? 제주도 분은 하나도 없고 기장에 결혼해가 오는 사람 전부 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고향은 어디세요? 지금 롯데몰 생기가 있는 공수마을이라는 거기가 고향인데 이쪽으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텃세 부려가지고요. 소문이 어떻게 났나 하면 제일 잘하는 다이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이 동네 시집을 온단다 이렇게 소문을 나가지고요. 처음에 할 줄 몰랐어요. 옛날에 이제 못 감을 때 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했는데 이따만한 게 이렇게 더 붙어 있으면 난 딸 줄 몰라가 못 따겠다고 그렇게 해가 처음에 물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베테랑이 됐지. 아이고 모구리가 온다 하더만. 그때 옛날에는 모구리 잠수부로 보고 모구리라 했거든요. 모구리가 온다 하더만은 모구리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하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배운다고. 아버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옛날에는 물질 안 하는 집에 시집 보내는 게 엄마들 소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약을 많이 드시는 아무 사람 아무가도 머리 아파서 안 돼요. 딸들 고생한다고. 그래 하는데 나는 이 연애를 해가지고 모구리질 하는 아저씨가 자기 이모집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왔어요. 그 아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에 못이 먹겠습니까? 물질하면서 어머니 생각도 좀 많이 나셨겠네요. 물질하면서 제일 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엄마 생각도 나고 올라가 슬프면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슬플 때도 있거든. 그래가 열심히 버려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청사포 어머님들은 오리발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리발 안 찹니다. 그 처음에 배울 때부터 여기 엄마들 때부터 오리발을 안 차대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냥 엄마들 따라서 안 한 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여기 물발이 엄청 세는데 차면은 수월 할 건데 안 해서 안 한 거죠. 다 안 하더라고. 그 다리 힘이 다른 해녀분들보다 훨씬 좋으시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돌 옆에 걷는 닻이 있거든. 그걸 걸어놓으면 그걸 타고 내려가잖아. 줄 타고 내려가. 그래서 조금 수월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엄청 힘들지. 청사포에는 어떤 거 많이 잡혀요? 물조리가 좋기 때문에 청사포는 해삼, 전복, 소라, 성게 이런 거 많이 잡히고 여기도 미역이 좋다던데. 청사포 미역이 제일 좋지. 전부 다 뭐 게장미역 해서도 이 미역도 기장으로 올라가고 청사포 미역이 제일 좋아. 몇 시에 나가시고 몇 시까지 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물질하러 가는 시간이 11시에서 한 4시. 다른 데는 되게 새벽부터 나가시던데. 우리는 그래 안 가요. 우리는 여유롭게 하기 때문에 막 새벽 시간에는 안 갑니다. 청사포 여기는 크게 욕심 안 지기고 시간 되면 가자 이라고 날고치 뭐 또 가지 말자 하면 안 가고 그래요. 저희 지금 아까 9시부터 지금 11시,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잘 계셨어요. 이만 잠깐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저께 나는 뭐 했다 드라마 얘기, 정치 얘기, 누구 욕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고 놀다가 집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예, 집에 가서 입습니다.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가까우니까 뭐 그냥 집에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번호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1번, 2번 해가지고 바꾸는 거라. 제비뽑기 이런 걸로. 고집대기. 여기는 어디가 제일 재밌게? 모르지. 나는 요번에 이제 1번 채 했다 이거. 물질은 보통 어느 구역 이렇게 하세요? 다리들 전망대지에 거기에서 이제 요 큰 방파제, 흰등대 저까지 우리 구역, 예, 청사포 구역. 청사포 어머님들 5월부터 10월 뭐 이 예, 정도. 10월달 말까지 1월달 되면은 말똥성게 채취할 때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안 합니다. 내년 4월달까지는 안 해요. 5월달 되면은 다시 이제 전복 따는 장. 봄에는 그러면 쉬시는 거예요? 양식장에 이제 미역 캐고. 해녀분들 오가는 입구에 약간 여기 해녀분들 뭐 출입 구역입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있던데 그걸 뭐 며느리분이 그려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며느리가 막 퍼들 올라가가지고 이제 할매들 이제 증가도 주고 들어 올리도 주고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차가 맨날 떼지가 시간 너무 백미라 마치고 이란다니까 사람들이 해녀 이제 출입구 적어 놓으니까 그래 이제 그쪽에는 차를 안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있습니다 지금.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예, 매너를 착해요. 동행 하실 때는 해녀복 입고 해녀복 안 입으면은 물에 가서 물질 해가지고 안 해봤다. 자기가 잡은 거 물질 해가지고 하지 바다 오가지고는 이래 안 팔거든요. 잡아왔다는 그게 중요한 거. 알지요. 청사포에서 잡아왔다 하면 물건 보면 아는데 물건이 틀리잖아요. 제주도 같은데 소라 전복은 소라는 뿔이 크고 우리 여기는 뿔이 그리 안 크라. 그리 아니만 해. 그 전복도 이래 커도 움푹 들어가가지고 늪득하고 제주도 거는 여기 거는 배쪽 요래하면서 통통하고 틀려. 물질하면서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일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한 명이 올라오면 놀래라 이라는 거. 남자 마네킹이 물에 빠지가 있는 기라 시체인가 싶어가 얼마나 놀래지겠습니까? 다 같이 그 자리에 빠져서 그거를 이제 주서 올라오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저 세상에 가고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려가더만 나는 막 내려가다 거기 이제 내 앞에 있으면 어떨까 싶어 내려가다 중간에 가다가 올라오는데 가가 주서가 올라오는 기라에 주서 올라 내보고 막 두드러 패면서 물 밑에 안 내려왔다고. 그런 기억도 다 있어요. 물질하다가 위험한 순간이나 이런 건 또 다른 순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게 제일 위험하지. 타공들이 그 해녀를 미처 못 보고 갈 때가 있어 말. 위험했던 이제 전복이 혹시나 바위 밑에 있는가 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넣습니다. 바위 밑에. 전복을 발견해서 기분도 좋고 들어갈 때는 속 들어갔는데 손을 빼려 하면 어떤 데는 손이 빨리 안 빠져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엄청 놀라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다 보면 어떻게 쑥 빠지면 올라오고 그럴 때 위험합니다. 간이 펄떡펄떡 이렇지. 어머니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죠? 바다 매일 돈 벌이니까 막 금바다지 뭐. 바다는 뭐라 해야 되겠노? 뭐랄까. 바다는 나의 삶이다 할까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한테 요구르트도 사주고 뭐 해주고 뭐 해줘야 되겠다. 그래 나 그래 살아가. 마지막으로 바다에 하고 싶은 말. 벽화 현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위돌이 지금 다 죽고 하얗거든 물 밑에 가면은. 그러니까 물건이 살지를 못하지. TV 보면은 뭐 세계적으로 그렇다는데 그게 제일 문제지. 고맙다 하고 싶지. 바다는 고맙지. 우리들이 삶의 터전이고 우리 이때까지 이제 자식들 다 먹이 살려주고 고마운 존재지. 청사포는 관광객 발길이 부쩍 잦아진 공간입니다. 해변 열차가 청사포 정거장을 지나고 조개구이뿐 아니라 여러 카페도 유명해지고 있죠. 갓 잡은 해산물을 파는 해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사포 해녀들은 그들이 부산 해녀라는 자부심이 큽니다. 제주도 출신이 아닌 토종 해녀들이 명맥을 이어왔다고 말하죠. 새벽에 물질을 떠나는 다른 곳과는 달리 점심때가 돼서야 바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마음가짐이죠. 아침마다 수다를 떠는 게 즐겁다는 청사포 해녀들. 이제 13명 남은 그들은 청사포처럼 해산물이 좋은 곳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청사포 바다는 그들의 숨빗소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오늘은 물질 언제 들어가세요? 지금 못 가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가 있다 지금 저 사람들. 가야 돼. 11시 반쯤에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예. 수많은 해녀 기획 취재가 있었는데 다들 이 생각을 했겠지. 우리가 해녀가 한번 되어보자. 그런데도 안 한 이유는 다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 힘들 걸 아니까 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게 됐네. 숨빗소리, 해녀가 숨이 차올라 물 밖으로 나올 때 내뿜는 휘파람 같은 소리. 부산 바다에 울리던 숨빗소리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제주 해녀가 처음 정착한 육지 도시지만 부산에 남은 해녀는 7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린 부산 해녀들 숨빗소리를 기록하는 부산 숨빗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부산 해녀의 역사와 삶과 문화를 기사와 영상으로 전달하는 일. 그러려면 그들이 사는 세상을 좀 더 제대로 느껴야 했다. 평소 어떤 고충이 있는지, 바다를 누빌 때 감정은 어떠한지 궁금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린 해남이 되기로 했다. 일단 영도 다리를 건넜다. 국내 최초로 해녀 잠수복을 만든 보온 상사가 영도에 있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 우릴 맞았다. 고무 잠수복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줄자로 우리 몸을 구석구석 재기 시작했다. 56. 그러다 우리 시선은 다이빙 무료 교육이란 글자에 고정됐다.
슬쩍 물질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얘기를 꺼냈다. 그는 흔쾌히 사부가 돼주기로 했다. 역사적인 곳에서 잠수복을 맞춘 우린 해남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사부의 부름을 받은 날, 우린 풀장에서 그를 기다렸다. 생각보다 긴장됐다. 잠수 해봤어요. 난 수영도 못하는데 좀 초조한데. 집에 가고 싶어요. 오늘 여기서 선생님을 뵙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해녀복을 만들어주신 고경영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잠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걸 배우려고 왔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선생님 안 오고 있어요.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오오오 오십 멀리서 그가 걸어왔다. 슬쩍 인사를 건넨 그는 쿨하게 풀장으로 향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귀가 아프거든요. 코를 잡고 세게 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천천히 불어줍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코를 잡고. 저희가 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될 가능성이 높죠. 오늘도 착용을 하고 선생님 아직 준비가 안 된대요. 아직 준비가 안 된대. 우린 먼저 기본 자세와 호흡법을 배웠다. 수직으로 잠수하는 요령을 익히고 물속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처음엔 조금만 내려가도 귀가 아팠다. 코를 잡고 이퀄라이징을 연습하며 압력을 조절했다. 어느새 우린 겁없이 물속에 들어갔고 혼자서도 바닥을 찍을 수 있었다. 저희 오늘 이제 수영장 교육 2일차 오늘도 잘 배우고 오늘 배운 걸 좀 바다에서 좀 써먹어야 되는데 풀장을 다시 찾은 우린 물속이 한층 편해졌다. 수심 6m 바닥에 머물며 숨을 참는 여유도 생겼다. 저마다 풀장 곳곳을 누비기도 했다. 수영장에선 이제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모한 도전이긴 하지만 이미 해녀들과 조업을 해도 손색이 없는 실력이 됐습니다. 사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쉽게 해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감이 붙은 우린 바다로 향했다. 이번엔 영도 막내 해녀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해녀가 된 그는 태종대에서 스킨스쿠버 숍을 운영해온 인물이었다. 그를 바다의 사부로 모시기로 했다. 5m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저희 목표는 한 5m. 5m? 5m?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밑에 바지 입으시고 위에 거 천천히 입고들 나오세요. 입고 나와서 볼만하겠는데요? 실제 입고 나면 볼만하겠네. 그 모습을 못 봐가지고 궁금한데? 하지만 시작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너무 찢어졌는데? 안 그래도 입기 어려운 고무 잠수복이 그만 찢어졌다. 태종대 감지해변은 잔잔한 풀장과는 달랐다. 시야가 탁했고 조류도 셌다. 물을 안 먹었어. 힘들어. 하나, 둘, 셋 하면 꺾어봅니다. 하나, 둘, 셋. 잠수하는 게 쉽지 않았고 괜스레 겁이 났다.
우린 태종대 바다를 다시 찾았다. 오늘은 선생님 없이 저희끼리만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저번이랑 빨리 파도가 되게 센데? 이거 오늘 파도가 엄청 세. 서핑해야 되는 파도인데? 파도가 강한 바다는 당연히 더 힘들었다. 너무 잘 안 돼요. 촬영하던 PD마저 살짝 정신줄을 놓더니 혼잣말을 반복했다. 상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직은 하군의 밖에 미치지 못한다. 케냐 인천. 그는 아직 낫벨트 차는 것조차 서투르다. 그에게 낫벨트는 아직도 너무나 무겁다. 마치 그의 인생의 무게랄까. 괜히 낫벨트의 성질을 내본다. 어! 톳이에 톳. 톳! 우린 서서히 지쳐갔다. 나약한 물 모습을 깨끗해요. 숨길 수 없었다. 안 보여? 저렇다. 파도에 휩쓸리는 해녀의 인생은 힘들다. 헛소리가 많아졌고 어때요? 오늘 많이 했어요? 바다 친구가 됐어요. 진정한 친구. 결국 불어누워 버렸다. 부산 바다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우리 정말 괜찮을까? 거친 바다에서 우린 초라했다. 물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섬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다. 유격훈련 가는 거예요. 부산엔 없는 해녀 학교를 찾아 거제도로 떠났다. 사요나라.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도 됩니까? 넓고 거친 바다에서 우린 초라했다. 그래서 섬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다. 거제도엔 부산에 없는 해녀학교가 있었다. 주황을 넘어 분홍, 노랑, 빨강까지 다채로운 태왁이 심상치 않았다. 우린 부산 순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수업에 참여해도 괜찮다는 답을 받았다. 거제도에 3일간 숙소를 잡았다. 영도에서 맞춘 해녀복을 챙긴 우린 거제 해녀 아카데미로 향했다. 아침 일찍 수협 효시공원에서 시작된 실내 수업.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인문관 수업을 들으러 왔다. 나이는 50살이고 김복희입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해녀 아카데미에 신청한 거는 제가 해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처음부터 부산에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부산에 아예 없구나, 없으니 거제에 가라 라고 들어서.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지치고 그래서 해녀에 관한 내용을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호기심으로 왔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40대 거제 해녀들은 다양한 경험과 팁을 전수했다. 그들은 모두 해녀 아카데미 출신이었다. 처음 거제 오기 전까지는 저는 해녀를 몰랐는데 근데 누가 물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해녀인 거예요.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처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녀가 어떻게 되는지 네이버에 찾아봐도 나오는 것도 없고 여기 제주 얘기만 있고 그렇게 어떻게 또 수송을 하다 보니까 해녀 아카데미를 알게 되어서 여기에 1기로 오게 되었고 일단 제가 해녀기도 하고요. 저도 바다가 너무 좋아서 무작정 그냥 거제에 와서 해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해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아니까 첫 막막한 것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수업을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와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궁금해하는 걸 저한테 찾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서가지고 수업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해녀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오후엔 거제 앞바다로 나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산 해녀를 취재하던 우린 해남이 되기로 했다. 해녀 잠수복을 맞추고 풀장에서 잠수 연습을 시작했다. 영도 감지해변에선 바다가 만만치 않단 걸 느꼈다. 결국 거제도 해녀학교로 물질 유학을 떠났다. 섬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으니 당당히 부산 바다와 부딪히기로 했다. 우린 해녀들과 함께 물질을 떠나기로 했다. 첫 바다는 푸른 모래의 포구 해운대구 청사포. 육지해녀뿐인 청사포엔 제주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점심때가 돼서야 바다에 들어가는 여유도 보였다. 제주말이 오가고 새벽부터 물질하는 영도, 송도, 다대포와는 달랐다.
해녀들과 청사포 앞바다를 누비는 건 새로운 떨림이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긴 탈의실 같은 건 없었다. 그래서 청사포 앞바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무리를 일으킨다.
해녀를 취재하던 우리 드디어 해녀들과 물질을 떠났다. 청사포 해녀들과 누빈 부산 바다는 맑았다. 다채로운 해조류 옆으로 물고기가 노늘었다. 우린 해녀들 옆에서 쓰레기를 찾았다. 워낙 깨끗한 바다라 숨은 쓰레기를 겨우 건져냈다. 그렇게 우린 첫 물질 도전을 마쳤다. 이번엔 부산 해녀들이 가장 많다는 기장군으로 향했다. 연아리 앞바다에서 시남 어촌계 해녀들과 바다를 누비기로 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 가지. 해녀들과 바닷속 별을 따라가고 크레인을 움직여 수확물을 받아주는 것. 우선 형님 같은 어촌계장에게 크레인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올라왔을 때 해녀 선배들이 물질을 마치면 태왁과 망사리를 끌어올리라는 특명을 받았다. 크레인 작동법을 익힌 우린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여기도 탈의실이 없어 밖에서 옷을 갈아입는 무리를 일으켰다. 그래도 이제 옷 입기는 제법 능숙해졌다. 아니다. 저 인간 옷은 또 찢어졌다. 오늘 좀 더워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바닷속 별은 다름 아닌 불가사리. 낯선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 해녀들에게 별을 따라왔다고 말씀드렸다. 회장님하고 말해가지고 들어왔었죠. 쓰레기나 뭐 이런 거. 불가사리 잡고 있어요. 불가사리는 우리는 안 보여. 그들은 망사리에 담긴 불가사리를 보여주더니 여기 주변에서는 거의 다 건졌다고 말했다. 별바다일 줄 알았지만 유해 생물인 불가사리는 찾기 어려웠다. 아기 애남인 우리 눈에 띌 정도로 만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눈에 보이는 쓰레기도 줍기로 했다.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다리 밑쪽 바다에서 쓰레기를 주었다. 불토치 아니에요? 불 붙이는 거. 한참 물질하다가 어촌계장이 던져준 임무가 생각났다. 해내분을 짐 받으러 나갈게요. 시간을 확인한 우린 무트로 나왔고 해녀 선배들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쳐봤다. (11시)입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계장님 지금 없어서 지금 나오시면 돼요. 여기저기 흩어졌던 해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불가사리가 담긴 망태기가 크레인에 매달려 올라왔다. 해녀 이모들은 불가사리를 한가득 채워왔다. 해녀회장 선배의 망사리는 특히 무거웠다. 불가사리와 함께 우럭 같은 해산물도 눈에 띄었다. 우린 달랐다. 맥주캔이나 쓰레기를 채워왔지만 불가사리는 없었다. 야, 1-3캔. 보자. 어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갔습니다. 갖고 갈 길은 아니 내가 이거 내줘볼게. 아예 빈 망사리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쓰레기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좀 채우고. 크레인을 움직여 불가사리를 꺼낸 우린 해녀들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들도 마음을 더 여는 듯했다. 해산물 수확이 아니더라도 해남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았다. 네, 됐습니다. 봄바람이 아니고 온다 가을바람. 봄바람, 아니 가을바람을 기다리던 우린 다른 바다를 찾아 물질을 떠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락이 왔다. 해남 프로젝트를 알게 된 한국 대사관에서 부산 해녀에 대해 문의했다. 그들은 한국을 찾은 프랑스 유튜버들이 해녀 체험을 원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물질을 가기로 했다. 프랑스 친구들과 영도 바다에 뛰어들었다. 출발! 알롱지! 우린 부산 해녀가 가장 많은 기장 바다에서 다시 물질을 시작했다. 해녀들과 별을 따기 위해 연하리 앞바다를 누볐다. 어촌계장 대신 크레인을 움직여 해녀들 망사리를 받아줬다. 해산물 수확이 아니더라도 해남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연락이 왔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부산 해녀에 대해 물어왔다. 20, 30대 기자와 PD인 우리가 해남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기사를 볼 것이다. 대사관은 프랑스인 유튜버들이 해녀 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는 공공 외교 사업 목적이었다.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취지도 말해줬다. 대사관과 협의해 우리도 물질을 함께 가기로 했다. 영도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한 날, 번역 앱을 켜고 불어를 말해봤지만 비루한 발음으론 큰 효과가 없었다. 거멍띠 따벨. 거멍띠 따벨. 이번에도 도움을 주기로 한 건 영도 막내 해녀, 스킨스쿠버숍 대표이기도 한 그와 해녀촌에서 물질을 하기로 했다. 예비 해녀가 될 프랑스 친구들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기자랑 PD거든요. 엉시형 때. enchanté. Nice to meet Je you. m'appelle 우영. 어색하게 첫인사를 나눈 우린 서로를 소개했다. 우리가 만든 부산 순비 해녀 영상도 봤다고 해줬다. 저희도 베리 프렌치 트립. 그들은 베리 프렌치 트립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파리에서 온 25살 동갑내기인데 세 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말해줬다. 검은 모자를 쓴 이네스는 프랑스 매거진 기자였고 노란 모자를 쓴 식스티는 프랑스 방송국에서 조연출 경력이 있었다. 우린 나름 바다에 몇 번 나가본 경험으로 물질 요령을 설명해줬다. 잠수하다 계속 하다 보면은 금방 하실 거예요. 한국산 젊은 꼰대에게 프랑스 친구들은 마지못해 따봉을 날려줬다. 우린 동삼 어촌계 해녀촌으로 이동했다. 아 힘들다. 간만에 만난 이정옥 부녀회장이 해녀복을 입은 우리를 보며 웃었다. 이날 또 그는 피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피부는 오늘도 소중하다. 쓱싹쓱싹 슉슉슉슉. 프랑스 친구들과 영도 바다를 향했다.
찢어졌어. Let's go. 우린 물속에서 짧은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며 긴장을 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 문어가 물 위로 나타났다. 조미진 해녀가 문어를 넘겼고 우린 바닷속에서 잡는 법을 연습했다. 방심한 사이 문어 다리에 손을 내주기도 했다. 여느 때처럼 물질은 어려웠다. 먼 방파제 쪽에 있는 해녀들을 만나러 움직였다. 마음으로는 금세 닿을 듯 했지만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 힘이 쭉 빠지기 시작했다. 태왁을 든 해녀들은 해녀촌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인사를 해준 그들은 잠수를 반복하며 움직였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며 바닷속에 들어가 보기 시작했다. 바닷속은 아름다웠다. 다양한 해조류가 있었고 물고기가 논이 넣었다. 수많은 정갱이 떼가 지나는 풍경을 잠수를 하지 않았다면 보기 어려웠을 테다. 먼 바다까지 온 우린 진이 빠진 상태였다. 테트라포드 위에서 한참을 쉬었다. 돌아가는 길은 말없이 움직이기만 했다. 평소 먼 바다를 오가는 해녀들이 다시금 대단하게 여겨졌다. 루트로 돌아온 우린 거의 녹초가 됐다. 그는 또 바다와 친구가 되었다. 여기 문어 있어. 물었어요? 이네스와 식스티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우린 두꺼운 잠수복 탓에 더웠다는 변명을 하며 물질을 마무리했다. 물질을 마친 프랑스 친구들과 해녀촌으로 향했다. 영도 해녀들은 전복, 해삼, 소라, 멍게 등을 손질하고 있었다. 접시에 해산물을 받아와 이야기도 나눴다. 그들은 거의 모든 해산물을 맛썰어 했다. 하나하나 어떤 해산물인지 알려준 뒤 시식을 건넸다. 진짜. ¿Cómo se? 그들은 과일 향이 난다며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소주 대신 물을 부어 아쉬웠지만 돌멍게 껍질이 술잔으로 활용된다는 중요한 사실도 말해줬다. Cheers. Cheers. Comme ça. C'est un style coréen. C'est un style foot. Cheers.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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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로 빠이경. 빠이. Au re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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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린 부산 해녀 문화 체험을 마무리했다. 영도에서도 해남이 되는 길은 녹록지 않았다. 프랑스 친구들에게 해녀 문화를 나름 전달했지만 바닷속 물질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았다. 부산 해녀 문화는 점차 보존될 길이 열리는 듯한 상황이다. 태풍을 앞둔 날씨 탓에 취소됐지만 올해 8월 말 기장군 연아리에서 해녀 체험 학교도 열릴 예정이었다.
일본이나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우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물질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해남들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